불명했어요. 이 무기수,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금니아빠 이영학, 그리고 이 신창원 등이 잘 알려진 무기수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텐데요. 이 신창원처럼 이 탈옥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수도 이 합법적으로 바깥 세상 공기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감형을 받거나 이 가석방으로 이제 풀려나는 건데 이 모범수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망한 때 등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외출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전주교도소가 이렇게 외출을 간 무기수 홍승만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4박 5일 외출을 떠났다 돌연 사라졌다는 겁니다. 26년간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던 이 무기수는 어디로, 그리고 왜 사라진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람은 충악범 홍승만입니다. 먼저 무기수가 된 사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4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다. 95년. 1995년 네. 11월 29일 날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낮 12시경입니다. 정오가 된 시간인데 44세, 그 당시 44세의 어떤 그 여성이 이 홍성만이가 휘두른 그 흉기에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손발을 결박하고 그다음에 사체에 불을 질렀네요. 사체에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불편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체까지 이 불을 지르는 등의 어떤 잔혹한 범죄를 자행한 이후에 피해자 몸에 지니고 있던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같은 그 귀금속료 한 75만 원 상당 된다고 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일 컸던 거는 피해자 핸드백 속에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거를 훔쳐가지고 통장을 이용해서 한 267만 원 정도를 인출해가지고 유흥비로 탕진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살해, 시신훼손, 금품절도, 그리고 유흥비 탕진까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건데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금품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혹시 강도 살인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그 본인은 20대의 미혼의 남성이에요. 그런데 44살 먹은 이혼녀인 여성이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고 또 동거까지를 요구하니까 본인은 미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동네에 소문 내겠다. 장가 못 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 그렇군요. 피해자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피해자가 숨진 상황이어서 진짜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이 무기징역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소된 혐의만 해도요, 살인뿐 아니라 절도, 사체 손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문서 위조, 사기 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걸 보면요, 이 피고인이 변소를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봤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금품을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을 노린 부분도 있지 않았냐, 계획적인 살인이지 않았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이 사체 훼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쁘게 작용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살인마 홍승만이 이후에 좀 반성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홍승만은 이 원심 판결,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자신은 숨진 여성의 위협에 이제 격분을 해서 범행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도 항소를 합니다. 홍승만과 달리 형이 죄에 비해 좀 가볍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살인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체에 불까지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항소 모두 결국은 기각이 됐고요. 결국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보통 무기징역하면 거의 최고형이잖아요. 검찰이 무기징역에 너무 형이 낮으니까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항소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형이 낮으면 검찰에서는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람의 특이한 전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988년도에 유서한 강도살인 미수죄로 7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소한 후에 4개월 만에 또 범행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전력이 그 강도살인 미수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번 사건도 살인사건이 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형이 약하다고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교화의 여지가 없다 없다고 본 이렇게 거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홍승만이 교도소에서 180도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범수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면서요? 예. 그 전에요. 95년도면 우리 김 팀장님이나 저나 현직 경찰이었을 때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 원래 이 이름이 홍성만이었어요. 홍성만. 네, 우리 직원 중에도 홍성만 형사가 있어가지고 그 놀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나중에 지금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홍승만으로 네. 홍성만에서 그러고요. 하여튼 그 모범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교도소에서 19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네. 각종 자격증을 한 8개 정도를 땄어요. 아, 8개요? 예, 그리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방송통신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또, 이수해가지고 네. 학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 교도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년 동안에 그 안에서 단 한 번의 규율을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 김 의원님이나 뭐 김 팀장님 다 현직에 계셨을 테니까 이 정도면 정말 모범수라고 불리면 하니까 교도소에서 원하면 또 이렇게 학사 과정까지 좀 이수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모범수로 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19년인데 그렇죠. 요만치도 규율을 안 어겼다면 대단한 그건 모범수인 겁니다. 아, 그래요. 규율을 어기지 않았다면 모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는지 전주교도소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여 년간 생생을 할 때 증거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 그대로 모범수거든요. 그 생명을 아주 잘했고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런 목적 어머니한테 뭐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 영치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용 생활을 아주 잘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신 면도 있어서 교정당국이 귀휴를 허가했다고 하거든요. 귀휴가 뭔가요? 일종의 휴가입니다. 휴가요? 예, 이 복역 중인 재소자의 경우에도요,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인 경우에 이 교도소 내 귀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일정한 기간 1년에 며칠 정도 밖에 나가서 쉬었다 오라고 휴가를 줍니다. 근데 통상은 이제 이런 모범수의 경우에도 누구 가족이 사망했다라든지 네. 관원상제가 있는 경우에 보통 허가를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는 거군요. 네, 쉽게 말해서 정말 휴가를 나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건의 발달이었습니다. 홍승만이 자취를 감춰버린 건데요. 당시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시경 나갔는데 그 뒤부터는 지금 행방이 나오지 않은데. 밥 먹으려고 집밥 챙긴 게 배가 더부르고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나가 그래 없어져버려요. 아니 아무리 휴가라 그래도 지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감시 안 했나 봐요. 감시를 안 한 거 아니고요. 네. 이제 4박 5일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행을 붙일 수는 있는데 신형이 신원보증각서를 쓴 거예요. 신원보증각서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이제 4통의 전화를 자기 소재를 알려주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범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교도소 측에서는 좀 약간 믿었던 것 같아요. 아. 설마 도주하리야 싶어서.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머님 내일 때문에 병문안 간다고 하니까 인정을 했는데 요것을 약간 간과한 면이 있지만은 마음 편히 규율을 줬는데 그만 사라지고 마른 거죠. 여기서요, 귀유 휴가를 나가가지고 이 사람의 신변을 감시하는 기능은 경찰이 아니고 교도관이 하는 겁니다. 아, 교도관이 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교도관이 홍승만을 놓치는 겁니다. 물론 형의 신원보증각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 홍승만의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각 날짜별로요. 네, 이 기유 당시 행적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첫날인 17일 서울 송파구의 큰형 집으로 우선 향합니다. 네. 그 다음 날은 경기도 안양에서 지인을 만나고 이제 가평으로 가서 이 가족을 만나요. 그리고 셋째 날엔 어머니가 사는 하남으로 가고요. 복귀 전날 다시 첫날에 갔던 큰형 집으로 갑니다. 복귀 전날에 이제까지 쭉 살펴보면은 별로 이상한 점이 없어요. 가족들을 위주로 만났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일 4번씩 이 교도소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보고도 꼬박꼬박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 전날인데 오전 7시쯤에 이 교도소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마지막 전화를 남기고 7시 30분에 집을 나간 뒤 이제 돌연 자취를 감춘 겁니다. 네, 물론 가족과 주로 만나는 특별할 거 없는 일정이었지만 하나 눈에 띄는 게 예. 어머니의 병환의 이유로 나갔는데 맞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예, 4일 중에서 실제로 어머니를 만난 거는 19일 날 중간에 딱 한 번 어머니 댁에 들렸다가 또 돌아오죠. 하루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 또 거기에다가 이 홍승만이가 이 교도소에서 이제 노역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영치금인가요? 생성된 영치금 포함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전액을 전부 인출을 했거든요. 네. 원래 교도소에서 그 승인 안 해요. 전액 다 인출하는 거.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왜 인출을 해줬냐면요. 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어머니 병원비로 쓰겠다고 250만 원 가지고 있는 전액을 인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승낙을 했던 건데 실제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준 돈은 10원 한 푼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승만이는 애초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귀유휴가를 신청했던 게 아닌 거죠. 네. 뭔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귀유를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많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 복수라든가 이런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예,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이제 다급하게 일단 뭐 교도소 측에서 찾았습니다만 네. 우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큰형 집이 있었던 송파구지 않습니까? 네. 송폭에서 나와서 연락이 두절됐는데 CCTV 상에서 보니까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청량리역으로 간 게 확인됐습니다. 엉뚱하게 청량리역에서 또 기차를 타고 강원도 동해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동해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이동을 합니다. 네. 하루 만에 집을 다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완전히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네. 지금 거리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급하게 달려가다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후에 종적이 묘연해졌다는 건데요. 1,0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경찰 검문 검색을 강화했는데요. 목격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2장을 받고서는 거실러 준 걸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내리면 바로 옆에가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혼자 왔지. 현금 탈출서라고 하고 현금 받고. 근데 올라가서 혼자니까 올라가서 분명히 몰랐지. 저도 어떻게 평범하게 들어오는 게지. 딱 보니까 강원도에서 내려온 그 차는 그 복장 그대로 아니고 가방. 경찰도 그 당시에 쫓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만 사용했다면서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만 사용했을 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송파에서 청량리에서 동해, 또 부산 범어사에 있는 그 모텔에 들어가서도 그 지문 같은 게 안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자기 추적 안 당하려고 세밀하게 흔적을 지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2의 범행도 생각할 것 같은데 제2의 범행은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튼 본인이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흔적을 안 남긴 거는 안 남겼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CCTV라든지 이런 걸로 경찰 수사관에서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래도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결정적으로 걸려온다면서요? 네,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사찰에서 걸려요. 사찰이요? 네, 흔히 말하는 뭐 절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경남 창녕군의 사찰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성이 이제 실종이 됐다는 그런 70대 여성의 신고였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 하니 완전히 사라지기 이틀 전 이제 이 홍승만이 사찰 입구에서 이 70대 여성을 좀 도왔어요. 넘어지려는 걸 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사찰에 거주하는 거를 알게 된 이 홍승만이 이제 허락을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찰에 좀 머물러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 손님 방에 머무르기 시작한 건데 어느 날 27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그때 등산을 가도 되겠다며 이 산 뒤편으로 사라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등산을 가겠다며 사라졌군요. 이 70대 여성 저희가 당시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려고 안 만나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좀 이상하다 내 마음에.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사람이 꿈에도 몰랐지 나는. 네.
그런데 소지품 없이 외출을 해놓고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닐까요? 네, 이 메모를 남겼어요. 그 네. 메모를 직접 좀 보실 텐데요. 이 홍승만은 이 어머님, 형님, 누님, 막내 동생 등 이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땡땡 씨에게 먼저 갑니다인데 이 뭐 당시에 펜팔을 하던 애인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른 메모지에는 그 누굴 원망하지도 말자, 조용히 가자, 뭐 세상에 사랑해, 아둥바둥 구걸하지 말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이 메모가 마치 유서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팀장님 혹시 홍승만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29일 날 오후 4시경에 네. 성지산 일대를 이제 경찰하고 법무부 한 500명이 뒤졌어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자살로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인이 다른 범죄는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했군요. 걸로 극단 선택한 걸로. 이때요. 네. 그 당시에 홍성만이가 사라졌을 때 전국 경찰은 비상 걸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저 위험한 무기수 신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혹시 다른 범행할까봐 그렇죠. 전체 경찰이 갑부 비상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비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까? 추정 원인 한 가지는 이제 네. 장애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와서 구원을 했어요. 네. 펜팔하던 여성하고. 그런데 교도소에서 펜팔을 하던 여성. 장애 여성하고 했는데 그 네. 여성이 결혼을 거부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충격이 있지 않을까 보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서 뭔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했겠죠. 그게요, 네. 이 무기수로 있는 동안에는, 변호사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무기수로 있는 동안에는, 잘하고 모범 수정 생활을 하면 가석방 내지는 또 중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홍성만이는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모범적으로 살아서 출소를 해서 결혼할 것을 꿈꿨으나 오히려 장애 여성이 거절을 하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기수의 죽음 저희가 재구성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